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특별히 기억에 남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와 더불어 말 예쁘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관계는 물론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대화의 힘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말의 힘과 중요성. 대화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 한마디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기존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툰 대화는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고마워, 미안해 같은 단순한 표현도 적절한 순간에 쓰이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해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는 진심과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칭찬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비난은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심 어린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수고했어. 너라면 잘할 수 있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는 단순히 순간의 기분을 넘어서 관계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긍정적인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멋지네요.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같은 칭찬은 상대방의 기분을 북돋우고 더 나은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상대방만이 아니라 말을 한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며 관계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특히 자신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같은 말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긍정적인 말은 대화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습관을 통해 나와 타인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2.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한마디의 비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는 마법 같은 한마디. 때로는 간단한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말은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말은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특히 칭찬과 격려의 한마디는 대화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대화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드럽고 친근한 한마디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법 같은 한마디로 대화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공감 표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혹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같은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지지를 전달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어 대화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공감의 표현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공감은 반드시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공감 표현은 대화를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표현을 습관화하면 누구와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대화에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이 전달되는 방법.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간단한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기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말투와 눈빛에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상대방은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와 같은 구체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진심은 말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는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심을 담아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대화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대를 배려하며 듣는 태도.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혹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배려 깊은 경청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지 않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대화의 중심에 상대방을 두는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신뢰와 호감을 쌓게 합니다. 경청은 말로 직접 표현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대화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듣는 것은 말 예쁘게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질을 크게 바꿔줄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을 사용하는 기술.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덕분에 하루가 더 좋아졌어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을 피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미처 몰랐네요처럼 상황을 완화하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따뜻한 말은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은 대화에서 신뢰와 공감을 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연습을 통해 습관화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드러운 표현을 연습하며 말 예쁘게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비난 대신 칭찬으로 대화를 이끄는 방법.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비난보다는 칭찬을 선택합니다. 비난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칭찬은 상대방을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아이디어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같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비난이 필요할 때도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조금만 수정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칭찬을 선택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비난보다는 칭찬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 진심을 담은 말, 그리고 배려, 깊은 태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작은 변화가 큰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나은 대화와 소통을 위한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정정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며 지냅니다. 그 차이가 단순히 운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체질이 좋아서 그래. 그 집은 집안이 다 장수하는 집이라 그렇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유전이나 체질이 영향을 줄 순 있지만 놀랍게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겐 놀랄 만큼 공통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평균 수명을 뛰어넘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식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관계 맺는 걸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 습관 6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 더 중요한 습관들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건 이미 하고 있고 어떤 건 지금부터 해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움직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꼭 헬스장이나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몸을 꾸준히 움직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움직여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걷기입니다. 천천히라도 매일 걷는 습관이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평지나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여도 전신 운동입니다. 허리, 무릎, 종아리, 발목까지 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일상생활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몸을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일도 좋은 활동이 됩니다. 빨래를 널거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번이라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가 오르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 몸을 펴주세요. 팔을 위로 뻗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만 해도 몸의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덜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을 쬐면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밖에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기되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선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저녁 식사 후 같이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움직이려 합니다. 스트레칭도 꼭 포함하세요. 운동 전후로 가볍게 몸을 푸는 것만으로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순서로 매일 5분만 해도 차이가 큽니다. 요약하자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걷기, 집안일, 계단 오르기처럼 생활 속에서 몸을 쓰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 습관을 유지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식사 습관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끼니를 거르지 않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몸의 리듬을 깨기 때문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하루는 식사부터 시작됩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배가 부르기 전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습관이 몸을 지킵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을 피로하게 만들고 혈당과 혈압에 부담을 줍니다. 꾸준히 적게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음식은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습관이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위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식탁에는 항상 채소가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매 끼니에 채소 반찬 한두 가지는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 배추, 시금치, 콩나물 같은 재료가 좋습니다. 과일도 적당히 섭취합니다. 너무 달지 않은 사과, 배, 토마토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하루 한두 번 간식으로 먹으면 영양소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과일은 식후보다 식간에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분과 비타민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과 기름 사용은 매우 절제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즐깁니다. 조미료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합니다. 밥보다 국이나 반찬을 많이 먹는 습관도 지향합니다.
국물은 되도록 적게 고형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합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되도록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도 꼭 챙깁니다.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류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 2끼 이상 단백질 반찬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먹을 땐 기름을 제거하고 조리합니다. 가공식품은 피합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은 염분과 방부제가 많아 몸에 해롭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우선합니다. 정성을 들인 음식이 건강을 만듭니다. 요약하자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때 먹고 과식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생활화합니다.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잡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100세 가까이 사는 분들은 대부분 수면 리듬이 일정합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밤 10시 전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정한 리듬이 몸의 기능을 안정시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은 규칙성에서 나옵니다. 평일과 주말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이 일정해야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얕은 잠이 반복되면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피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의 밝은 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는 직전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불빛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마시기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뇌의 긴장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짧은 명상이나 기도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잠자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방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불쾌한 냄새나 먼지는 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잠은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은 피로 회복을 돕지만 보조 수단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 알코올, 과식은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만듭니다. 저녁엔 가볍고 따뜻한 식사가 좋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잠을 단순한 쉼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수면 습관이 건강 습관입니다. 잘 자는 것이 오래 사는 길입니다. 매일 대화하고 사람과 연결돼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 중 하나는 절대 혼자 지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정서적 연결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됩니다.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고 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별것 아닌 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혼잣말이라도 하면
뇌의 언어 기능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언어 능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말은 뇌 건강을 지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감정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털어놓을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다는 감정은 몸의 면역력까지 올려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가족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자녀, 손주들과 자주 연락을 하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사소한 연결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정서적 안전망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어릴 적 친구, 이웃, 동호회 지인 등 나이 들수록 다양한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래 만난 친구가 아니어도 오늘 인사한 이웃이 내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절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나서지 않으면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연락을 유지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짧은 전화라도 자주 걸어봅니다. 관계는 관리가 필요한 건강 자산입니다. 대화를 위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교회, 사찰 등 어디든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면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가벼운 대화도 좋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태도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문자, 단체 채팅방 등을 배워두면 자녀, 손주들과의 연결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더 많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기기를 배우는 것이 외로움을 막는 통로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말하고 듣고 함께 웃는 시간 속에 몸과 마음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건강보다 먼저 챙겨야 할 삶의 요소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편하게 유지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건강에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라집니다. 몸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과 장기에도 무리가 갑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감정을 억누르는 건 아닙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말로 부드럽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분이 상해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춰 생각한 뒤 행동합니다. 이런 여유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만의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잠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화를 풀지 않고 쌓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식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중요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좋은 점을 먼저 보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속 해석이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감탄하고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불안을 키웁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평온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겪을 일이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함께 안정됩니다. 좋은 감정은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편한 마음으로 말하면 상대도 더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더 좋아지고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약하자면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화내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이끕니다. 삶의 의미와 소소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00세 가까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게 크든 작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기상시간이 일정하고 하루의 시작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할 일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점점 느슨해지고 하루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매일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산책, 신문 읽기, 밭에 물 주기,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해냅니다. 이런 습관은 뇌와 몸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취미도 중요합니다. 글쓰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꽃 가꾸기, 바둑 등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자주 할수록 건강 효과도 커집니다. 목표는 작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책 한 장을 읽겠다. 일주일에 3번은 걷겠다. 이런 목표가 삶의 방향이 됩니다. 계획이 있는 삶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일정표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밥 먹고 일정한 시간에 쉬고 하루가 질서 있게 흘러갑니다. 이 규칙성은 몸의 리듬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편지 쓰기,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삶에 활기를 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봄에는 꽃 피는 걸 보고, 여름에는 바람을 맞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엔 눈을 기다리는 삶, 이런 일상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미래를 그리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다음 생일에 뭘 할까? 올해 안에 어떤 곳을 다녀올까? 이런 기대감이 삶을 붙잡아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이유를 만들며 삽니다. 작은 목표 하나가 삶 전체를 움직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모이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6가지 공통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 습관을 지키는 것, 수면을 소중히 여기고 잘 자는 것, 매일 대화를 나누고 사람과 연결돼 있는 것,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와 작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 6가지는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사를 거르기 쉬우면 하루 한 끼라도 꼭 챙겨보세요. 잠을 잘 못 잔다면 자기 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누워보세요. 사람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짧은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보세요. 화를 내기보다 한 번만 더 천천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목표 하나만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6가지 습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시나요? 혹시 이미 실천 중인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정말 건강하게, 의미 있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옷색 하나로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어떤 색을 입느냐에 따라 10년은 더 어려 보일 수도 반대로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색들이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 피해야 할 옷색과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색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검정색은 많은 분들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색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이 밝아지면서 검정색이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게 합니다. 미주중앙일보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검정색 옷은 얼굴의 주름과 다크서클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의로 검정색을 입으면 얼굴 근처에 어두운 색이 위치하게 되어 인상이 더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 대신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 같은 색을 선택하면 얼굴이 더 밝아 보입니다. 또한 밝은 색의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검정색을 꼭 입고 싶다면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하의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정색의 무게감을 줄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색의 선택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인상 전체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옷색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피부 톤과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색 계열의 옷은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톤이 너무 다운되면 오히려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크 브라운이나 초콜릿 브라운 같은 색은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들은 피부의 생기를 빼앗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색 계열의 옷은 머리색과 비슷하게 겹쳐져 전체적인 인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밝은 베이지나 카멜색을 선택하면 얼굴이 더 환해 보입니다. 또한 밝은 색의 액세서리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살아납니다. 색의 밝기와 채도를 조절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갈색 계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갈색 계열의 옷을 입을 때는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로 생기를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갈색 계열의 옷도 세련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색의 선택은 전체적인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회색은 중립적인 색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회색은 얼굴의 주름과 다크서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밝은 회색은 그나마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톤이 낮아지면 인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회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 색의 액세서리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색은 다른 색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색 상의에 밝은색 하의를 매치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밝아집니다. 회색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색 옷을 입을 때는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로 생기를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회색은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지만 피부 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한 분들은 밝은 회색도 얼굴을 더 차갑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두운 회색은 중후하지만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의에 어두운 회색을 입으면 얼굴 윤곽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밝은 회색은 하의나 외투처럼 얼굴과 떨어진 곳에 사용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어두운 회색을 선택할 땐 포인트색을 꼭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목도리나 이너웨어에 밝은 색을 더해 중화시켜 주세요. 회색은 은근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잘못 입으면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회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색을 고를 때는 반드시 거울 앞에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색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생기를 더하는 포인트입니다. 생기 있는 립 컬러나 볼터치, 귀걸이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색 옷에 컬러풀한 스카프나 목걸이를 매치해 보세요. 특히 얼굴 근처에 밝은 색이 들어가면 훨씬 어려 보입니다. 회색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는 라벤더, 베이지, 연핑크가 있습니다. 회색을 단독으로 입으면 무기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컬러가 필수입니다. 모자, 안경테 같은 소품도 좋은 방법입니다. 색감이 들어간 안경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회색은 기본이지만 포인트를 넣어야 진짜 스타일이 살아납니다. 포인트 하나가 10년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색, 민트색, 연한 하늘색은 생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색들은 피부를 환하게 만들고 얼굴에 빛을 더해줘요. 칙칙한 색에 익숙하셨던 분들도 한번 입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봄이나 가을에 이런 밝은 색은 주변 분위기까지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밝은 색은 얼굴 그림자를 줄이고 주름도 덜 도드라지게 보여요.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과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밝은 색은 사람을 활기차게 보이게 합니다. 단색으로 입기 부담된다면 이너나 스카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밝은 색이 꼭 튀는 건 아니라는 걸 입어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밝은 색에 도전해보세요. 얼굴 근처에 어떤 색을 두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노랗다면 핑크나 연보라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피부가 하얀 편이면 옅은 민트나 하늘색이 인상을 살려줍니다. 피부가 붉은 편이라면 연한 베이지나 크림색이 안정감을 줍니다. 색상 조합은 전체적인 이미지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옷에는 밝은 액세서리를, 밝은 옷에는 중간톤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이런 색상 조합은 옷을 잘 입는 사람처럼 보이게도 만들어줍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단색보다는 서로 어울리는 색을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만의 밝아 보이는 색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어려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색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밝은 색, 포인트 있는 색을 자연스럽게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옷 전체의 무게감을 줄이고 가볍게 연출합니다. 몸에 꼭 맞는 핏보다 약간 여유 있는 실루엣을 선호합니다. 중간 톤 이상의 색을 얼굴 근처에 배치해 밝은 인상을 줍니다. 액세서리 하나, 스카프 하나로 전체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패션은 나이를 가릴 수 없지만 어려 보이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밝고 단정한 느낌이 나이보다 젊은 인상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꾸미기보다 정리된 느낌을 잘 활용합니다. 결국 어려 보이는 사람은 신경 쓴 티가 자연스럽게 나는 사람입니다. 옷에서 얼굴과 가장 가까운 부분은 상의입니다. 그래서 상의 색은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두운 상의는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고 주름을 강조합니다. 밝은 상의는 얼굴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눈빛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반팔이든 긴팔이든 목 근처 색이 중요합니다. 검정 상의 대신 연한 파스텔색을 입으면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하의보다 상의의 색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인상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피부 톤과 상의 색의 조화를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색을 대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얼굴이 환해 보이면 이미 인상은 좋아진 겁니다. 상의 외에도 얼굴 가까이에 닿는 스카프나 셔츠 색은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 근처 색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해요. 밝은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색의 목도리를 두르면 인상이 더 어두워지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파스텔 핑크, 연보라, 라이트 베이지 같은 색이 얼굴을 살려줍니다. 특히 흰머리나 피부톤이 밝아진 시니어층은 따뜻한 색을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화사한 색이 얼굴 윤곽을 살리고 피부를 탄력 있어 보이게 합니다. 옷이 부담스럽다면 스카프, 목걸이 같은 작은 아이템으로 시도해 보세요. 색을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한두 가지 포인트 색만 줘도 충분합니다. 얼굴 옆의 색은 조명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톤온톤이란 비슷한 색 계열을 활용해 부드럽게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하늘색 셔츠에 연한 회색 스카프를 매치하는 식이에요. 강한 색 대비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얼굴 가까이에 톤이 맞는 색을 두면 안정적이고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너무 강한 색보다 톤온톤이 훨씬 부담 없고 멋스럽습니다. 얼굴 근처는 밝고 부드러운 색을, 아래쪽은 중간 톤으로 균형을 맞추면 좋아요. 톤온톤을 활용하면 옷장 속 기본 아이템들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색을 여러 가지로 나눠 입는 것만으로도 패셔너블한 인상을 줍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신경 쓴 듯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나만의 톤 조합을 정해두면 옷 입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좋은 옷은 가격보다 색 조화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싼 옷도 색이 어울리지 않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가격이 저렴한 옷이라도 색 조합이 좋으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밝은 상의에 차분한 하의를 매치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전체 톤이 조화롭다면 한눈에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색이 튀지 않으면서도 얼굴을 밝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대표색 하나만 정해도 옷 고르기가 훨씬 쉬워져요. 봄엔 따뜻한 색, 겨울엔 중간톤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계절과 얼굴색에 맞는 색을 입는 사람은 더 세련돼 보입니다. 옷은 결국 색이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전체를 다 밝게 입는 것보다 밝은 색과 중간톤을 섞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한 핑크 상의에 그레이 하의를 매치하면 부드럽고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중간톤은 밝은 색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톤을 섞는 게 어렵다면 상의는 밝게, 하의는 톤 다운된 색으로 시작해 보세요. 반대로 어두운 상의에 밝은 스카프를 매치해도 좋은 조화가 됩니다. 상하의 색을 너무 강하게 대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채색과 색감 있는 옷을 적절히 섞어 쓰면 부담 없이 멋을 낼 수 있어요. 어두운 회색, 영카키, 크림색 등은 다양한 색과 잘 어울리는 중간톤입니다.
기본 아이템일수록 색 조합에 신경 쓰면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밝은 색 하나만 잘 골라도 전체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70대 이후에는 톤과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너무 강한 원색보다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색이 얼굴을 살려줍니다. 연한 베이지, 라이트 블루, 크림색, 연보라 같은 색은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은 피치나 라이트 옐로우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피부가 창백한 분들은 민트나 연한 하늘색으로 생기를 더해보세요. 색은 본인의 머리색, 눈동자 색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톤을 맞추는 감각은 자주 입어보고 거울로 확인하면 점점 생깁니다. 계절에 맞게 옷색도 조절하면 분위기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너무 유행을 따르기보다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나이대에 맞는 색 매칭은 멋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입으면 10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옷색과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게 해주는 색 조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난하다고 입는 검정, 갈색, 회색이 오히려 얼굴을 어둡게 하고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만 조금 바꿔도 인상이 환해지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의, 스카프, 셔츠 같은 얼굴 가까이 오는 아이템의 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색 옷을 자주 입으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거나 바꿔보고 싶은 색 조합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더 멋지고 세련된 인생, 옷색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생에 도움되는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